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성산 감독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의 가슴에 있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방송을 시작하게 됐소다래. 그저 댓글들 보니까니 용기 있는 글들 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지요. 저는 항상 무엇을 해도 뮤지컬을 만들든 영화를 만들든 또 지금 유튜버로 정성산 떼레비를 하든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저의 가슴에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좀 전달해 드리려고 최대한으로 노력을 합니다. 사실은 고저 욕도 잘해요. 고저 실은 이 문제양 그 욕 좀 한 바가지 하고 싶은데 어떤 분들이 격이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또 정승선 감독은 좀 품위 있게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시는 분들이 전화 와요. 응? 정 감독 다른 건 다 좋은데 욕 좀 하지 말라고. 근데 욕지가리 하고 싶은 거 어떡합니까래? 문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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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뭐라요? 하는 거. 이거 대통령의 문제양. 주사파 새끼들 하는 거 보래요. 욕 안 하게 생겨 먹었습니까? 그래서 좀 저도 진짜 막 욕지가리도 좀 하고 아우 그 전 문제냐 그렇지만 또 아는 지인분들께서 정성산 때려비는 거죠. 좀 겸손하면은 더 품위가 올라갈 것 같다는 말씀도 있고 해서 겸손하게 할라 기름이다마는 어찌됐든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서 후원을 해주신 돈을 가지고 제가 그 전에 저작권을 담보로 해서 뮤지컬 요독 스토리 베타 테이프이 저당이 잡혔었어요. 그 후원해주신 돈으로 제 요독 스토리 베타 테이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정성산 떼레비에서 뮤지컬 요독 스토리를 이제 디지털로 바꿔서 방송을 해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가서 그 작업한 걸 좀 봤어요. 한 60% 정도 됐더라고. 저 영어 자막도 밑에 쫙 나오니까니 기분이 좋더구만 해. 좋더구만. 미제 동무들이랑 또 헬로우 잉글리시 동무들이랑 이제 그 동무들도 볼 것 같다는 마음에 들떴습니다. 뭐 뮤지컬 요독 스토리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006년도에 3월 5일 날 첫 초연을 해서 참 열심히도 달려왔어요. 2015년도인가 공식적으로는 2014년도 15년도까지만 온 것 같아요. 어떤 형식으로는 저는 공연을 계속 했으니까. 그래서 이 요독 스토리 프로그램북 참 요독 스토리가 이거 어도록해 제가 이게 달려왔는지 모르겠어요. 예? 여기는 제가 그저거 며칠 전에 미제 닭고기 먹방하면서 이야기했던 저의 첫사랑 그 여자 이야기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북한에 잘 나가는 그 공문 배우였다가 모함에 걸려서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갔던 저의 여자친구 이야기를 좀 모태로 했습니다. 강연화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요독 스토리는 미국 투어도 갔다 왔고 뭐 공식적인 거는 뭐 공연만 한 3,000회 이상 한 것 같아요. 공연만. 그래서 그리고 물론 물론 뮤지컬 요독 스토리 갈라쇼까지 포함한 거긴 하지만 이제 그리고 약 한 150만 명 이상 보지 않았나? 이제 그래서 요독 스토리는 어떻게 보면 저의 자식 같은 작품입니다. 저의 혼이 들어가 있고 저의 넋이 들어가 있고 한국에 와서 제가 제일 저를 괴롭혔던 거는 아무래도 저 때문에 제가 북한에서 남한방송을 듣다가 잡혔고 그래서 수용소 근력 갔다가 그
다음에 호송차를 타고 이송 중에 호송차가 전복돼서 제가 이제 탈출을 했잖아요. 그리고 뭐 얼떨결에 압록강을 넘어서 중국, 몽골, 뭐 러시아 갔다가 다시 또 중국 왔다가 저 선전이라는 데를 통해서 이제 제가 95년도에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서 자유를 만끽하고 이 풍요한 물질을 만끽하면서 사는 건 좋은데 저 때문에 어려운 부모님들에 대한 죄책감이 굉장히 컸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200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부모님들을 모시려고 굉장히 많이 준비를 많이 했어요. 뭐 열심히 살았어요. 또 그 당시에는 이제 동국대학교 영문학과를 다닐 때이기도 한데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뭐 돈이 되는 일은 다 했으니까. 그래서 돈을 모아서 2001년도에 부모님들을 이제 그 양강도 로중이라는 데 추방됐던 거를 제가 함흥까지 모시고 왔었어요. 그래서 함흥에 모시고 와서 이제 중국 공안, 그 동북 삼성에 있는 공안들도 좀 매수하고 조선족도 매수하고 해서 이제 뭐 그 당시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 당시에 한 2천만 원 정도의 거금을 들여서 이제 부모님을 이제 모시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내가 사기를 당했어요, 그때. 사기를 당해가지고 정말 힘들었어요, 당시에도.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또 힘들었던 건 어떤 게 저 힘들었냐면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한 작품은 96년도에 탈북민들이랑 같이 했던 연극이었어요. 콜이랑. 이제 그 연극 이후에 제가 이제 KBS 드라마, 코미디 작가 겸 KBS 드라마 작가로 입사를 하게 돼요. 그 입사를 해가지고 소리 처음으로 드라마를 썼던 게 진달래꽃 필 때까지라는 드라마거든요. 그 진달래꽃 필 때까지라는 드라마는 귀순 무용수 신영희 씨의 삶을 다루는 영화인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김종일의 기쁨조에 대한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우리가 작품으로 담았던 드라마거든요. 당시에 그 KBS의 그 유명한 드라마 그 PD인 홍성덕 PD가 연출을 하고 저랑 여러 작가들이 이제 드라마를 썼습니다. 그때 그 드라마 진달래꽃 필 때까지를 쓰고 그거를 방영한다고 예고편이 나가고 한 달 이제 본방을 놔두고 한 달 전인가부터 북한이 난리 났었어요. 난리 났었지 그때. 뭐 KBS 폭파시킨다. 뭐 난리 났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작진들은 뭐 다 경찰들이 붙어가지고 출연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진달래꽃 필 때까지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센세이션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공영방송에서 그렇게 김정일에 대한 사생활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예는 없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도 명성을 얻었죠. 저도. 명성을 얻어서 제가 뭐 실미도 그다음에 쉬리 아니지. 쉬리 JSA 공동경비구역 실미도까지 제가 작품을 각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했던 작품들이 다 타켓이 된 거예요. 김정일이 안 되는 당시. 그래서 2001년도에 부모님을 모시고 오려다가 사기를 딱 당하고 아버님, 어머님이 행방불명 되셔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안하는데 연결해도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함흥에서 아주 사라져 버리셨으니까. 야, 이거 이상하다. 이거 희한하다.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내가 별의별 짓을 또 다 했습니다. 뭐 있는 돈 없는 돈 써가면서. 그러다가 2003년도에 저희 아버지가 수용소 들어갔다. 어이? 중국 공안이 저한테 가르쳐 준 거거든요. 좀 더 알아봐 달라. 계속 좀 알아봐 달라. 그래가지고 2004년도에 저희 아버님, 특히나 저희 아버님을 2004년도에 10월 달인가 그때 그 회령에 있는 22호 수용소가 있어요. 회령에. 그 22호 수용소 그 공설운동장에서 공개 초용을 하신 거예요.
막 그러니까 당시에 그 사람들 모여놓고 너희 아들이 지금 남선으로 도망쳐가지고 우리 당 중앙위원회야 우리 공화국의 존엄을 이 드라마나 영화로 악랄하게 선전하고 있다 이거지. 그래서 공개 처형을 한 소식을 제가 2004년도 한 12월 달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중국 조선족 그 공안 고위 공안한테 들었으니까 몇 번 확인하니까 맞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 해에 2004년 12월 달에 야 이거 도저히 못 견디겠구나. 야 이게 이 불효의 마음과 그 다음에 저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억울함 그리고 죄의식. 그래서 저는 2004년도 12월 달에 제가 강원도를 들어가서 생을 마감하려고. 그래서 막 그 파라오의 저수지에서 자살 시도도 하고 결국은 이게 안 죽어지더라고. 뭐 별짓 다 했어요 사실은 그때 저도. 그래서 그 119 때문에 살아가지고 제가 이제 화천에 있는 병원에서 정신 차려서 딱 생각이 드는 게 이거 이렇게 내가 당하면 안 되겠다.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그러니까 그동안에 제가 탈북을 해서 한국에 살았던 내용들이 이게 주마등처럼 쫙 지나가더라고. 아니 나 이거 복수해야 되겠다. 그래서 2005년도에 여러분 2005년도에 서울 와가지고 이 영화 여독 스토리를 제가 일주일 만에 쓰게 돼요. 영화 여독 스토리. 내가 이 영화 여독 스토리로 김정기한테 복수해야 되겠다 하고 일주일 만에 시나리오를 쓰고 주변에 돌렸는데 이거 시나리오 너무 좋다 이거야. 영화인들 뭐 오케이 하자. 이거 좋네. 근데 그 당시에 그 노무현 정권 때였나 그럴 거예요 아마. 김대중 정권 때였나 노무현 정권 때. 어쨌든 근데 이게 투자가 될 게 뭡니까? 영화 여독 스토리가. 그래서 힘들게 하다가 제가 노르웨이의 피라야 필름이라는 다큐멘터리 만드는 그 영화사가 있어요. 그 영화사하고 저하고 조인이 돼서 원래는 그러면 영화 여독 스토리가 좀 어려우니 먼저 조그만 연극으로 시작을 하자라고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내가 딱 보니까 이 북한의 여독 수용소 중에 가장 악명 높은 이 여독 수용소 이야기를 연극을 한다는 건 방치가 맞지가 않더라고. 이제 그래서 제가 있는 돈 없는 거 뭐 가지고 있던 모든 거를 다 팔아서 이제 빚 지으면서 이제 여독 스토리를 제가 만들게 된 겁니다. 여독 스토리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저 때문에 돌아가신 부모님들에 대한 사죄의 마음으로 시작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면서 저는 여독 스토리를 하면서 뭔가 신의 이끌림 같은 걸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그 간증이 굉장히 많은 작품이에요. 여독 스토리는. 또 시험도 굉장히 많았던 작품입니다. 여독 스토리는. 그런데 그 여독 스토리를 제가 하면서 이제 깨달은 바가 있다면 아하, 어찌 보면 정성산이라는 사람은 선택된 사람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 실제로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그 KBS 드라마 진달래꽃 필 때까지는 북한에 굉장히 많이 돌았습니다. 그 진달래꽃 필 때까지 드라마 CD, DVD를 구워가지고 북한 애들하고 장사 많이 해먹었어요. 조선족 애들이. 그게 팩트예요. 그리고 또 제가 쓴 공동경비구역 JSA가 북한 사람들이 본 남조선 영화 5 안에 들어가요. 거긴 쉬리도 들어갑니다. 제가 다 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오케이,
요독 스토리로 내가 북한의 수용소를 한번 없애봐야 되겠다. 이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복수일 것이며 나 때문에 무참하게 가정이 파탄되고 수용소에서 돌아가신 우리 형과 누나들에 대한 복수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요독 스토리는 애초에 영화였습니다. 영화였다가 뮤지컬로 먼저 하고 제가 이제 2년 전부터 영화 요독 스토리로 지금 미국하고 접촉 중에 있는 작품이거든요. 제가 오늘 여러분이 가슴속에 있는 이야기를 왜 드리냐 하면 여러분 그래요. 이게 이 북한 정치범 수용소, 북한 인권은 사실은 북한의 핵 문제나 북한의 군사적 도발, 그것보다 제일 사실 핵심이 북한 인권이거든요. 제가 이제 제 방송을 통해서 북한 인권 실태도 뭐 방송하게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영화 요독 스토리가 제작비가 만만치가 않아요. 뭐 거의 한 300억 이상 들어갑니다. 또 CG 분량도 굉장히 많거니와 한국에서는 아예 범접을 할 수가 없는 작품입니다. 요독 스토리는. 그래서 제가 정말 힘들게 비행기 값만 들고 미국 가가지고 아는 한인들한테 진짜 앵벌이 아닌 앵벌이 해가면서 돈 조금씩 받아가면서 헐리우드 관계자들 만나고 또 뭐 HBO 관계자들 만나고 엔터테인먼트 투자하는 사람들 만나고 그게 자그만치 제가 한 5년 이상을 해왔어요. 왜? 어려운 작품이니까 이게 쉽게 되지는 않을 거다. 그러나 이게 미국의 자본으로 전 세계에 개봉된다 그러면 저는 자신 있거든요. 저 김정은이 잡을 자신 있거든. 그래서 북한의 인권이란 말 자체도 없습니다. 북한은. 그렇기 때문에 뮤지컬 요독 스토리나 이 요독 스토리라는 컨텐츠는 저에게는 칼이에요. 칼. 저 김정은 정권을 끝장내고 또 북한 정치범 수용소를 해체하는 그날까지 내가 하겠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아마도 요독 스토리는 정성산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신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 작품이고 또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보여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아주 기분이 좋아요. 보시면서 알 거예요, 이제. 정성산이 아새끼를 곧 허투루 만들지 않았구만.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여러분, 정성산 떼레비는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라도 좀 남게 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또 제3국에 있는 저희 지인들하고도 긴밀하게 연결을 가지고 있으며 뭐 연결이 해봤자 뭐 정보 알려주는 대가로 이 새끼들 뭐 좀 줘야지. 공짜로는 맨입으로는 아무것도 안 해주지. 그러며 또 해외 언론에 대한 뉴스도 심도 있게 공부를 하고 더군다나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과연 통일이라고 하는 한반도의 대통합이라고 하는 그 역사적 시대가 우리 대에는 반드시 올 거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제가 방송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정성산 감독의 요독 스토리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이야기해 드렸어요. 자주 오시라요. 예,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